안녕하세요, 모터플렉스 홍석주입니다. 자, 오늘 나와 있는 곳은 용인 서킷인데요. 비아디 행사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중국 차가 어떤 자신감이 있길래 여기 서킷까지 불렀는지, 오늘 만나볼 차는 비아디 실인데 이 차가 과연 서킷 위에서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서킷에 달려들기 전에 몇 가지만 좀 살펴볼 게 있었어요. 이 비아디 실이 우리나라에 처음 나올 때 어떤 사양으로 나올지, 충분히 달리기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요소를 갖추고 나왔는지 궁금했거든요. 몇 가지만 좀 살펴볼게요. 일단 디자인은 뭐 익숙하니까 그런 거보다 하고 날렵하죠. 타이어 먼저 살펴보고 싶었어요. 자, 우리나라에 갖고 들어올 때 어떤 타이어 끼는지. 자, 일단 트레드폭은 235mm 19인치 타이어를 끼고 있습니다. 근데 컨티넨탈의 에코 컨택 6Q네요. 에코 컨택. 일단 연비를 위한 세팅이긴 한데 트레드를 보니까 썸머예요. 달리기 성능을 어느 정도는 좀 보장을 하는 타이어를 끼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35mm 스퀘어 사이즈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달릴 때 타이어 성능에 대한 의심은 일단 접어놓고 갈 수 있겠다 싶네요. 그리고 궁금한 거는 이 시트에 사이드 볼스터가 충분히 사람을 지지해줄 수 있을까? 이런 게 궁금했는데 살펴보시죠. 야짜. 잠깐만. 타자마자부터 조금 느껴지는데, 제가 저번에 중국 가서 이 비아디 C를 처음 만나봤을 때도 이 의자의 지지력, 몸을 지지해주는 능력 자체가 조금은 떨어진다고 느꼈었거든요. 지금도 여기 옆구리를 지지해주는 사이드 볼스터는 뭐 그런 대로 괜찮은 수준입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달려야 되는 차치고는 조금 몸을 잡아주는 능력은 부족하다고 느껴지고요. 지금 더 큰 문제는 이 옆에 허벅지를 지탱해주는 부분의 사이드 볼스터는 거의 있으나 마나한 수준인데, 이게 서킷을 달릴 때는 여기 허벅지를 지지해주는 부분도 충분히 제 기능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기계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조여줄 수 있는 시스템을 넣어놨나 하면은 아니거든요. 여기 허리 쪽은 되는데 아래쪽은 안 돼. 그래가지고 이따가 제대로 몸을 지탱해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이따가 타면서 한번 더 느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느끼지만 이 운전하는 자세 하나만큼은 진짜 나쁘지 않다. 이렇게 딱 자세 잡았을 때 운전하는 자세 제대로 나오죠. 이런 부분들은 비아디가 차를 좀 제대로 달릴 수 있는 자세를 만들 수 있게 염두에 두고 만들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자, 여기까지 진짜 궁금한 것들은 다 살펴봤는데 이따가 본격적으로 서킷 위에 올라가가지고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 비아디 C를 타고 본격적으로 서킷 위에 오르기 전에 이 도심 주행할 때의 감각을 먼저 살짝 맛보기 위해서 지금 차를 타고 나왔습니다. 자, 이 비아디 C이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차에 대해서 경쟁차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일단 우리나라에서 파는 차들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현대 아이오닉 6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차의 사이즈는 한 현대 소나타 정도 되는 급의 전기차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세단형 전기차.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많이 팔아야 되는 차이기 때문에 가격을 얘기하지 않고는 이 차에 대한 가치가 본격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비아디 C 일단 출시 가격이 4,690만 원입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표를 붙이고 있는 건데, 이 차의 경쟁차라고 말했던 아이오닉 6 같은 경우는 이 AWD 구성으로 똑같이 맞췄을 때 이 차보다 1,500만 원 정도가 더 비싼 가격표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차의 파워트레인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은 듀얼 모터 구성인데 최고 출력이 무려 530마력에 달하는 수치를 가지고 있고요. 최대 토크도 그에 걸맞게 68.3kgm에 달합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치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오닉 6보다도 거의 100마력 정도가 높은 수치예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잠깐 이렇게 속도를 내쳤다가 그냥 밟아봐. 와, 어마어마한데 괴물같이 빠른 가속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3.8초 만에 도달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 건데, 뭐 이렇게 대중차에다가 이렇게까지 높은 출력을 박아놓나 싶을 정도로 약간 부담스러울 정도의 출력을 뿜어내줘요. 근데 요즘에 제가 전기차를 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이 파워트레인 질감, 이게 전기 모터가 들어간다고 해서 다 똑같은 느낌을 내는 게 아니에요. 이 차세대 전기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얼마나 부드럽게 출력을 뿜어내주는지도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서 제가 비아디 C에 대해 의심을 가장 많이 하고 있었는데, 막상 이 고출력을 다루는 데 있어가지고 토크 제어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다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거 계속 타면서 자꾸 고개가 갸웃갸웃해요. 비아디가 이렇게 세팅을 잘해버리면 안 되는데 자꾸 이 파워트레인에서부터 생각보다 높은 만족감 때문에
때문에 조금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원래 전기차 같은 경우라면은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그냥 툭 하고 튀어나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속 페달을 툭 깊게 밟아도 부드럽게 출력을 끌어내줍니다. 그래서 속도가 선형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멀미가 날 염려가 없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전기차 탈 때 멀미가 나는 포인트가 회생제동 때문이 아니고 이 너무 급격하게 뿜어내는 출력 때문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비아디 C를 탈 때는 전기차 탈 때의 멀미를 유발시키는 요소가 없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야, 이거는 생각보다 놀라운 부분이네요. 그리고 전반적인 승차감 측면에서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아까 제가 너무 몸을 지탱해주지 못한다고 말했던 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도로 위에 올라왔을 때 일반적인 주행 상황에서는 되게 포근하게 몸을 잘 감싸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일단 충격을 한번 흡수해줘. 잔진동들을 걸러내주는 거죠. 용인 스피드웨이 그 주변을 지금 시승하고 있는데 여기 도로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와보신 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굉장히 푹 패여있고 그런 도로를 달리고 있는 건데, 지금 이 C의 하체 감각이 기본적으로 그렇게까지 막 물은 하체 감각이 아니거든요. 적당히 탄탄한 감각을 보여준 하체 감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노면의 잔진동들을 다 걸러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한번 흔들어 봐도 롤이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는 정도의 하체 세팅인데도 노면에서 올라오는 잔진동들을 이 정도까지 걸러준다? 이거는 솔직히 좀 놀라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국차라고 무시하지 못할 지점이 바로 여기서 발생하는데, 이 앞에 과속방지턱 한번 넘어가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 와, 이거 분명히 탄탄하게 세팅되어 있는 게 맞거든요? 어떻게 노면 요철들, 자질구레한 불쾌한 진동들이 이렇게 잘 걸러주지? 그런 느낌이 계속 듭니다. 좀 황당한데? 특히 이 하체를 세팅하는 데 있어가지고 많은 노하우들이 들어가잖아요. 심지어 막 50년 넘게 차를 만들어 왔다고 하는 자동차 브랜드에서도 이 하체 세팅을 하는 데 있어서 양립하기 힘든 구조가 안정적으로 탄탄한 하체 세팅을 가져가면은 그와 상응하게 그런 부분들이 적당히 좀 트레이드 오프하는 관계 속에서 적당한 선을 찾아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비아디 C 같은 경우에는 좀 이거 전자지어 서스펜션 쓰나 싶을 정도로 차체를 탄탄하게 잘 받쳐주는 와중에 노면의 요철은 잘 걸러내주고 있다는 거, 이게 또 그렇게 더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는 실내 방음 정도를 굉장히 꽉꽉 잘 틀어 막았습니다. 이 일반적인 차를 탈 때 수준의 이상으로 바깥과 실내가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조용하거든요. 이게 사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바깥과 실내가 너무 분리되어 있는 것도 운전함에 있어가지고 좀 너무 괴리감이 느껴지기 마련이에요. 근데 지금 비아디 CL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 적당한 간격을 잘 맞춘 수준에서 가장 조용한 수준, 가장 불쾌함을 덜어낸 수준까지 세팅을 해놨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심지어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소음 측면이나 노면의 요철 같은 거 불쾌한 것들이 더 자극적으로 들어올 텐데 이런 요소들을 세팅을 잘 해놨다는 게 좀 놀랍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지금 이 차를 타는 내내 느껴지는 감각들이 되게 쾌적하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이거는 실내 공간하고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비아디 CL 같은 경우에는 셀2 바디 공법을 적용해서 만들어진 차체를 쓰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배터리를 모듈화 단계를 거치지 않고 셀을 그대로 차체로 활용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아디 CL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차 크기가 아이오닉 6보다 전반적으로 작습니다. 심지어 차체 길이 같은 경우에는 5cm 정도가 더 작은 차체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탔을 때 1열과 2열 모두 좀 넉넉한 공간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이 머리 공간 자체가 되게 높잖아요. 이게 가장 놀라운 지점인데, 아이오닉 6도 굉장히 날렵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이 CL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오닉 6보다도 3cm 정도가 전고가 더 낮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머리 공간에 대해서 불평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는 이 차가 셀2 바디를 쓰면서 전반적인 공간에서의 이점을 가져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쾌적하다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야. 근데 이 점에서 말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셀2 바디를 넣었기 때문에 이 공간 자체는 더 키울 수 있었어. 그렇다면은 아이오닉 6보다 더 무거우면 안 되거든요. 근데 차체 무게가 지금 이 차 비아디 CL 같은 경우에는 2.2톤이 넘는 무게를 가지고 있고, 이거는 아이오닉 6보다 거의 200kg 정도가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셀2 바디를 쓰려면 기본적으로 차체의 강성이 굉장히 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서 약점을 드러냈다가는 정말 치명적인 단점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핸들링에서 티가 나기 때문에 지금은 바로 이 차를
서킷 위에 올려가지고 이 셀투 바디를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타치의 강성을 충분히 확보해냈는지 이 지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탐구해 볼게요. 자, 이번에 서킷 주행을 위해서 이 용인 스피드웨이 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차의 셀투 바디 탑재한 거, 이거의 차체 강성이 얼마나 강하게 표현이 될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테스트를 좀 해볼게요. 근데 지금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서킷 위에 물이 막 고여 있는데 이거 제대로 달려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확실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부터 정지 상태에서 가속 페달 밟았을 때 출력을 부드럽게 뿜어내주는 건 좋은데 이 출력이 뿜어져 나오는 반응 속도가 조금은 아쉽거든요. 이거는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전기차들은 보통 출력이 바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지체 없이 바로 달려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비아드 실 같은 경우에는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약간 꿈뻑하고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건데, 토크 제어하는 데에 시간이 걸리는 걸까? 자, 이런 부분을 일단 차치하고 속도가 올라 있는 상태에서는 가속 페달 감각들 뭐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전기차가 그러하듯이 출력을 바로바로 뽑아내주기 때문에 이 530마력 유감 없이 발휘해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서킷 위에서도 출력에 대한 갈증이 없다는 거, 이건 진짜 놀라운 지점인데, 이 530마력 정도 되면은 사실 용인 스피드웨이에서는 차고 넘치는 출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출력에 대한 갈증은 없는데 이 코너, 고속 구간이 지난 다음에 바로 마주하는 이 코너, 여기서는 속도가 좀 붙어있는 상태에서 코너를 돌기 때문에 차체의 강성을 보기가 좀 좋은 코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뒤가 좀 비틀리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 코스가 지난 다음에 바로 고저차가 후 올라가는 구간에서의 코너, 이런 급격한 코너를 마주하는 와중에서도 차체가 뭐 비튼다거나 그런 거는 일단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속도가 지금 붙어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셀투 바디를 채용한 전기차라고 해서 특별히 강성이 더 뛰어나다는 거를 느끼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속도를 좀만 더 높여줬으면 좋겠는데, 속도 높이기에는 비가 너무 많이 내린다. 이것 봐, 앞에 막 지금 차에 물 뿌리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이 정도면 사실 경기 도중에도 F1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정도 비 내리면은 레드 플래그 뜰 수도 있거든요. 아쉽다. 비가 안 내렸으면 조금 더 느껴볼 수 있었을 텐데. 아까 도심 주행을 할 때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주행 속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뭐 서킷 위에서 느껴볼 여지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직선 구간 좀 빼주나? 530마력 느껴봐야지. 직선 구간에서 방금 한 시속 140km 정도까지 가속을 그냥 풀악셀로 해봤는데, 일단 한 140, 150km까지는 지치지 않고 가속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은 이 정지가속 성능 3.8초라는 어마어마한 가속 성능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거는 분명 놀랄만한 수치지만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 차의 최고 속도가 시속 180km에서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딱 본격적으로 지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속도를 못 내게 막아놓은 건데, 그때까지만이라도 좀 속도를 내보면 어떨까 싶은데, 일단 시속 150km까지는 지치지 않고 가속을 한다. 530마력이 마냥 허투루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그런 건 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저차가 있는 코스를 다시금 달려가고 있는데, 여기 코스에서는 그래도 아무리 페이스가 낮다고 하더라도 이 서스펜션이 너무 부드럽게 세팅이 되어 있을 때는 저런 데서도 차체가 좀 자세가 무너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서 달렸을 때 적당히 탄탄한 하체 세팅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서킷 위에 올라와서도 막 급격하게 차체 움직임이 무너지거나 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대단한데, 지금 이렇게 코너, 헤어핀 같은 것들 돌아 나갈 때 조금 무리하게 스티어링을 돌리는 이런 모션을 좀 주더라도 이게 되게 놀라운 게, 중국차가 이 정도로 올라왔다는 게 좀 믿겨지지 않는 수준까지 네 바퀴가 바닥을 꼭 쥐고 있어요. 한 번 더 좀 간격 벌린 다음에 일부러 스티어링을 급격하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이렇게 억지로 좀 타각을 주면은 이제 움직임을 조금
조금 감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언더스티어가 날 때 뒷바퀴가 조금 흐릅니다. 조금 차체가 미끄러진다 싶을 때 뒷바퀴가 살짝 뒤로 흐르거든요. 이게 바로 비아디가 자랑하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 앞뒷바퀴의 토크 제어를 상당히 섬세하게 할 수 있다고 해요. 아이텍이라고 부르는 기술이긴 한데, 이게 뒷바퀴가 흐르기 시작할 때 앞바퀴 쪽으로 토크를 훨씬 더 많이 보내준다고 합니다.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은, 그렇게 제어를 하면은 뒷바퀴가 흐르지만 앞바퀴에서 견인력으로 쭉 앞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차체가 안정을 되찾고 출력 손실도 없이 다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어 주거든요. 이런 게 지금 비가 내리는 환경 속에서도 어느 정도 좀 감지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속도를 높인 상황에서 뭐 고속 상황에서 브레이크 감각, 그리고 고속 상황에서의 안정감,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느껴보기는 힘든 수준으로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두고두고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아, 이거 너무 심한데? 서킷 주행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시승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저랑 이렇게 비아드실 도심 주행이랑 서킷 주행까지 좀 아쉽지만 경험을 해보셨는데,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니까 뭐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는 오늘 남겨진 숙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차의 강성이나 실제 가속 성능 같은 것들 다음에 차를 빠르게 구해가지고 다시 시승기로 엮어드릴 거를 약속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들이 있다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